안녕하십니까. 곽정의 목을 따러 양양성으로 간 양과랑 소용료. 양과는 곽정과 한 침대에서 자면서 호시탐탐 곽정 암살을 꾸미게 되지만 온몸으로 양양성을 지키는 곽정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뒷이야기부터 결국 양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피난민들 구하겠다고 몽골군 사이로 뛰어든 곽정은 거의 들소 같아요. 이쪽 가서 사람 집어 던지고 저쪽 가서 사람 날리고 혼자서 무쌍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양양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양양성 관리가 아주 살짝만 문을 열어주라고 그래가지고 곽정이만 딱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곽정이가 보니까 나랑 같이 따라 나섰던 그 무리민들 중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네. 그걸 또 어떻게 두고 가? 그래서 그 사람들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 사이에 몽골군이 들이닥칠까봐 결국에 성문이 닫히고 다른 사람들이 곽정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주자류가 나섭니다. 주자류. 이것도 누군지 기억 안 나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1등 대사 남제의 수제자 중에 막내, 어초경독에서 선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자류가 어디서 밧줄을 갖고 와갖고 성 아래로 이게 촥 던져갖고 곽정이 이거 잡고 올라오게 해가지고 곽정이가 그걸 잡고서 이렇게 영차 올려주는데, 이때 몽골군 장교가 곽정한테 화살을 쏘라고 해가지고 1000개에 가까운 화살이 막 평평평평 이렇게 막 날라오는데, 평소에는 멍청하지만 싸움만 시작하면 똑똑해지는 곽정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겉옷을 푹 찢어가지고 막 붕붕붕 돌리면서 방패처럼, 왜 무협영화 많이 보신 분들 그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갖고 옷으로 화살을 다 막아내요. 이 평소에 멍청하고 싸움 잘하는 모습이 순간 드래곤볼 손오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무튼 곽정을 향한 공격이 실패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몽골군 막사에서 금륜법왕이 이렇게 딱 나타나가가지고 활시에 활을 이렇게 쫙 걸더니 3발의 화살을 이렇게 숑숑숑 이렇게 날립니다. 금륜법왕이 날린 화살이 날아간 곳은 곽정이랑 주자류한테 이렇게 한 발씩 위아래로 날아가고, 곽정이가 붙잡고 있는 밧줄을 향해서도 날아가요. 금륜법왕이 진짜 노리는 건 이 밧줄이었어. 이거 어차피 이 나머지 2발은 두 사람이 맞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였어.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상수야. 근데 밧줄을 자르면은 곽정이가 성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때 곽정이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떡쟁이야, 전략가인 거지. 그래서 금륜법왕의 잔머리는 그대로 적중해서 화살은 밧줄을 끊어내서 곽정이는 다시 성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주자류랑 곽정이한테 날린 거는 곽정이는 다시 떨어진다고 아무 짓 안 해도 안 맞는 그런 화살이었고, 주자류는 이렇게 탁 이거 잘 처리해. 그렇게 어쨌든 곽정이는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내려가가지고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는 그대로 성벽을 밟고 점프를 빡 이렇게 하는데, 곽정이가 이때 사용한 기술이 상천제라고 고급 경공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런 무공이래요. 원래 이거를 제대로 하면은 한 번에 막 10m씩 뛸 수도 있는데, 지금 성벽을 밟고 뛰는 거라 3m 정도밖에 위로 못 올라갔나 봐. 그래서 곽정이가 2걸음 정도 뛰었으니까 이제 6m 정도 위로 올라간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6m를 뛰겠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보고 적군이고 아군이고 막 깜짝 놀라지. 야, 저거 뭐야? 이러면서 다들 보고 있는데, 상천제가 3번째 걸음부터는 주변에서 방해하면은 더 위로 못 간대. 이 고급 경공술 치고는 약간 좀 이상한 제약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금륜법왕도 상천제의 그 제약을 알고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활시에 활을 걸어서 곽정이한테 평 날리는데,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몽골군도 에이 쏘지 말지 이러면서 안타까워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곽정의 무공에 모두가 매료되어 있었다. 근데 사실 금륜법왕이 제정신이지 이때다 싶어서 쏴야지. 곽정이는 주인공답게 화살을 이렇게 툭 하고 막아내는 근데 상천제가 방해받아서 더 이상은 위로 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성벽을 조금 남겨두고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장면을 보고 양과가 이대로 그냥 둬서 우리 아버지를 죽인 곽정이가 죽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이거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 손해보는 장사 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에 주자류가 들고 있었던 그 끊어진 밧줄, 이걸 반대쪽을 잡고 성벽 아래로 확 내려가가지고 떨어지는 곽정의 손을 이렇게 탁 잡는 거야. 그 왕국의 눈물에서 링크가 마지막에 젤다 공주 손 잡은 거죠. 그리고 주자류가 영차 이렇게 당겨가지고 두 사람은 날듯이 성벽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는데, 주자류가 사실은 힘이 좋았던 거지. 그리고 곽정은 성
성 위로 올라와서 3발의 화살을 그대로 그냥 평평평 하고 곽정희도 날려요. 곽정도 예전에 몽골에서 철별한테 활 쏘는 법을 배워가지고 활도 기깔나게 쏘거든. 거의 뭐 곽정은 주인공 버프를 받아가지고 모든 스탯이 만렙으로 찍혀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화살 한 발은 때마침 금륜법왕이 곽정을 향해서 날린 화살을 이렇게 딱 맞춰서 부서뜨리고, 두 번째 화살은 금륜법왕의 활을 부수고, 세 번째 화살은 쿠빌라이 막사에 그 쿠빌라이 깃발이 있어요. 이거 묶어둔 줄이 있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면서 쿠빌라이의 깃발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쿠빌라이는 오늘은 텄어. 야 그만하자. 이러면서 군사를 돌리고 양양성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부대를 옮기게 되고, 곽정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고민에 빠지는데, 그때 금륜법왕이 쿠빌라이한테 가서, 내가 그 아까 보니까 양과 그 자식이 그 곽정 돕는 것 같은데 저 박쥐 같은 놈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면서 뒷담화를 까는데, 쿠빌라이는 조용히 하죠. 우리 양공자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면서 감싸고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양양성은 축제지. 곽정희가 대활약을 펼쳤지. 그리고 거기서 또 곽정희가 위험할 뻔했는데 양과가 도왔지. 사람들도 구했지. 몽골군 저기 멀리로 도망쳤지. 분위기 엄청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자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첫 번째는 무시 형제. 양과가 곽정희를 구했으니까 이러다가 곽부가 양과한테 시집가는 거 아닐까. 지금 나라가 바람 한 패 등불 같은 상황에서 그저 결혼할 생각밖에 없는 이 소인배들. 그리고 양과가 분명히 곽정희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오늘 도와준 걸 보고서 왠지 왜 그런가 싶은 그 의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황룡. 그중에 무시 형제는 뭐 엑스트라니까 그냥 넘어가고, 양과가 괜히 곽정한테 가가지고, 백부 오늘 그 벽타기 기술 진짜 멋있던데요? 그러니까 속 없는 곽정희가, 야 그거 괜찮지, 그거 상천제라는 건데 너 그거 마음에 들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근데 오늘 조금 약했어. 왜냐면 요즘에 평소에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내가 한 10m 뛰어야 되는데 오늘 3m밖에 못 뛴 것 같아. 이러면서 마음 편한 소리를 할 무렵에 내 남자를 지키는 건 나뿐이다 라는 생각을 한 황룡이가 갖고, 여보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자기랑 자고 싶어요. 양과는 그냥 혼자 자라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곽정희가 그래 알겠어 그래가지고 양과야 잘 자고 내일 보자 이러고서 방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그 김용 작가님의 곽정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어. 왜냐면은 오늘 상천제로 벽타기를 할 때 금륜법왕이 화살을 쏴가지고 집중력 떨어져서 3발짝에서는 못 올라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대. 전날 그 양과한테 내공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라는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 곽정희가 컨디션 100%였으면 그런 화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양과랑 소용녀랑 곽정 죽이는 얘기도 할 겸 데이트도 할 겸 호숫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무시 형제랑 곽부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형제가 같이 오는 건 아니고 맨 처음에는 무수문이랑 곽부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무도뉴랑 곽부랑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뭔 얘기를 하겠어. 곽부한테 가가지고 야 너 누구랑 결혼할 거냐고 따지러 온 거였어, 형제가 돌아가면서. 왜냐면은 오늘 양과가 활약한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하루빨리 곽부한테 야 너 확실히 하라고, 지금 어장관리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곽부도 참 얘도 요물인 게 자기 입장도 있지 않겠냐. 오빠들은 내 입장 생각해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둘 다 좋고 내가 마음이 여려서 딱 잘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떡하겠냐 이러는데, 이거 혹시나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곽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것도 내가 두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말을 안 한 거다라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곽부랑 이야기하던 무수문이도 사랑에 너무 빠진 건지 제정신이 아닌 건지 곽부랑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러면은 가가지고 쿠빌라이 목 따오겠다고 그래. 그러면 곽정희가 나를 인정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곽부가 진짜 얼탱없는 소리 착착하고 빨리 가서 잠이나 자라고 하고 보내버리는데, 이 자식들이 결국에 사고를 치게 되지. 다음날 아침 일찍 몽골 쪽에서 곽정한테 편지가 하나가 왔어. 뜯어보니까 무시 형제가 몽골에 잡혀있다는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애들이 실행력은 좋은데 이거 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한 거야. 그래서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친애하는 곽정님, 저는 금륜법왕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우리 막사에 무시 형제가 와가지고 저희가 붙잡았는데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더만요. 얼마 전에 영웅대연에서 뵙고 제가 흠모하는 마음이 컸는데 우리 곽정대여 이참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집이 좁아서 여러분들을 모두 모실 수는 없고 곽대여 혼자 오시면은 무시 형제는 무사히 집에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 금륜법왕 올림. 요런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뭡니까? 무시 형제를 인질로 곽정한테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다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양과는 곽정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몽골 진영 쪽으로 자기랑 소용녀랑 곽정하고 이렇게 셋이 같이 가겠다. 예전에도 내가 소용녀랑 같이 금륜법왕을 제압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 셋이 가면은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곽정이는 야 그거 좋다 양과. 야 역시 넌 똑똑하다. 그런데 황룡이가 안 됐대. 소용녀는 그런 아녀자의 몸으로 그런 위험한 곳에 못 보낸다고. 그러니까 곽정이가 아니 그래도 소용녀가 검술이 좋으니까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황룡이는 아이 몰라 지금 내가 임산부인데 출산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이고 뭐야 아이 잔소리 말고 소용녀는 나랑 있어야돼. 이러는데 황룡이가 소용녀를 인질로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과는 또 그걸 알고서 또다시 이제 또 고민에 빠져. 그리고 곽정이는 맞네 우리 자기 임산부지. 알겠어 양과랑 나랑 둘이 다녀올게. 이러고서 곽정이는 빨간색 그 전용 말 있잖아요. 그거 타고 양과는 그때 주었던 전용 노랑말 타고서 몽골 막사로 향하게 됩니다. 곽정이랑 양과가 몽골 막사로 가니까 일단 쿠빌라이가 엄청 반겨. 제가 이거 전에 설명드렸나? 그 쿠빌라이 아빠가 탈의 왕자라고 사조영웅전에서 곽정이랑 의형제 맺었었던 아주 그런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종종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아빠 친구 중에 곽정이라고 중국인 한 명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사실 지들 부하한테 곽정 목치라고 해놓고 반기는 것도 웃기긴 해. 근데 뭐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하고 금륜법왕 패거리들이랑 같이 자리를 하는데 여기서 양과가 금륜법왕 패거리 일단 모른 척을 해. 왜냐면은 곽정한테 금융법왕 패거리랑 있었던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지금 아는 척을 하면 곽정한테 또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해지니까 모르는 척하고 몽골 사람들도 눈치껏 그냥 양과 처음 만난 척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시 형제가 끌려오는데 막 이렇게 막 끌려왔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끌려오니까 곽정이가 맨 처음에는 무시 형제 잡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막 얼탱 없고 이놈 자식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들 둘이 쳐들어가가지고 잡힌 건지 막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막상 무시 형제가 막 여기저기 얻어 터져서 막 얼굴도 엉망해 옷도 막 찢어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막 그래 이 자식들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랬겠구나 좋은 마음으로 그랬겠구나 하면서 또 갑자기 마음속에 아끼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고생 많았다 하고서 무시 형제를 묶고 있던 그 줄을 끊어주는데 이 줄이 소힘줄로 만든 그 특수한 줄인데 이거를 그냥 툭 끊어버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내공의 깊이가 엄청 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어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짐짓 속으로 하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곽정이는 나름 이 오늘 분위기 보니까 자리가 그냥 아름답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밥 먹고 술 마시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한테 제자들이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을 하고 무시 형제들한테는 야 너네는 저기 내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 옛날 친구들 만나서 좀 집에 늦게 들어간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그리고 양양성 성문은 잘 닫고 있으라고 하고 보내버려요. 이 좀 이따가 한판 뜰 때 얘네 방해될 테니까 이게 놀다 간다고 하고 보내버린 거지. 그러고 나니까 쿠빌라이가 괜히 아니 삼촌 그 제자들이 우리 사이를 몰라가지고 날 막 죽인다고 와갖고 삼촌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곽정이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너네 아빠 탈의 왕자도 옛날에 저기 양양성 공격하러 왔었어. 근데 내가 그때도 몰래 가가지고 목 달려다가 때마침 저기 칭기즈칸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 때문에 그 같이 몽골 간다고 우정이 지켜진 거지. 아니었으면 내가 니네 아빠 목 진작에 땄다고. 이거 그 사조영웅전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금륜법왕이랑 기타 등등 이제 깜짝 놀라고 양과는 속으로 역시 곽정이는 의형제도 죽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이 자식이 그러면 우리 아빠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였단 말이냐 이놈! 그러면서 막 분노가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 그리고 이어서 쿠빌라이가 근데 황제들도 그렇고 황제 측근들도 그렇고 지금 송나라에 인물이 없지 않냐. 나라가 별 볼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러니까 곽정이가 맞대.
황제도 멍청하고 주변에 양아치 같은 놈들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그 놈들 때문에 싸우겠냐고. 우리 강산 백성들을 괴롭히는 몽골 놈들 꼴보기 싫어하고 싸우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황제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같네. 아이 괜히 싸웠네. 우리 지금 오해하고 있네. 몽골도 송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아 이거 오해했구만. 자자자자 건배 이러면서 청바지 하고 한 잔씩 쭉 들이키는데 순간 곽정이가 옷을 휘둘러가지고 잔을 다 깨버려. 그냥 와장창창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장난하냐고. 니들이 침략해가지고 백성들 뼈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처럼 흐르는데 어디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금륜법왕이랑 그 일당들이 잔뜩 긴장하고 쿠빌라이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쿠빌라이가 또 쿨병이 도져가지고 야 역시 영웅이시라고 이러면서 축켜 세우니까 곽정희가 아니 영웅이고 나발이고 지금 말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송나라에는 인재도 많고 땅도 넓고 그래서 몽골이 지금 뭐 운이 좋아갖고 쳐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쫓겨날 거라고. 그때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갈 길 가시라고.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뭐 막 듣는다. 막 얘들아 손님 가신데 보내드려라. 이러니까 금륜법왕 패거리가 놀래지. 이거 곽정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쿠빌라이가 쿨병 때문에 여기서는 쿨하게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사 밖에다가 병사들을 집결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곽정이가 홀로 몽골 군대랑 싸우다가 금륜법왕이랑 그 패거리들이랑도 싸우게 되는데 곽정이가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도 군대랑 금륜법왕 패거리들 이 무림 고수들을 어떻게 다 상대를 하겠어. 더군다나 양과는 지금 이중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곽정의 외로운 싸움인 거죠. 그러다가 곽정이 그 타고 다니는 빨간 말 있잖아요. 적토마 같은 거. 그거 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양과가 그걸 보고는 갑자기 꾀병을 부려. 이대로 곽정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어젯밤에 곽정이한테 가짜로 그 주화인마 걸린 척 했던 거 그거 얘기하면서 나 지금 그게 도져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곽정이가 다시 말 타고 갔다가 돌아와요. 그리고서 몽골군이랑 금륜법왕 패거리가 퇴로를 딱 막으니까 곽정이 양과를 딱 업어. 그리고 두리번 하더니 쿠빌라이가 있는 그 막사로 막 소처럼 또 돌진을 해요. 그러니까 쿠빌라이를 인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였지. 그렇게 곽정은 양과의 속내도 모른 채 그 다시 한번 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곽정의 의도를 눈치챈 금륜법왕이 곽정을 딱 막아서면서 곽정이 양과를 업고 싸움은 이제 혼전으로 치닫는데 이때 양과가 곽정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빠 곽백부가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곽정이 갑자기 또 훅 들어와서 놀라긴 했는데 일단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 아빠는 적에게 아부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백성을 해쳐서 모두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말을 왜 이렇게 해? 뭐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양과가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갖고 있던 군자검으로 곽정을 찌르려고 하는데 순간 금륜법왕 패거리의 소상자가 양과 공격을 막아. 그 시체같이 생긴 놈 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왜 그런가 봤더니 양과가 곽정이를 죽이면 몽골 제1용사 칭호가 양과한테 가기 때문에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신없는 와중에 곽정을 노리는 양과를 막는 소상자랑 싸우는 양과를 곽정이가 보고 양과가 소상자를 상대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긍정적 사고. 그런데 곽정도 사람인지라 결국에 그 금륜법왕 패거리 중에 그 니마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무기에 곽정이가 옆구리를 팍 찔려요. 그래서 으아 하면서 막 피도 토하고 거의 인사불성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곽정이가 양과를 챙겨. 막 피를 막 철철철철 하면서 막 입으로도 막 피를 막 철철철 흘리면서 양과야. 여긴 내가 막을 테니까 너는 저 말 타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곽정의 진정한 능력, 진정성하고 진심. 이게 양과한테 딱 전해지니까 양과가 여기서 노선을 정해. 야,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곽정 등 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군자검을 막 휘두르면서 곽정이를 보호해. 그러니까 금륜법왕 패거리는 양과 저 자식이 뭐지? 저거 작전인가 뭔가? 도대체 쟨 정체가 뭔가? 싶다가 그냥 곽정을 혼자 물리쳐서 지도 몽골 최고의 용사가 하고 싶은가 보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곽정은 어서 도망치라고. 네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양과가 아니래. 오늘 그냥 같이 죽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나 사실 백부 해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여기서 같이 죽자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몸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곽정만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결국 곽정은 부상이 심해서 주저앉고 마는데 양과가 곽정이를 업고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그때 저쪽 몽골군 쪽에서 그때 그 큰 가위 만들어준 대장장이 있잖아요. 그 양반이 부대 안이 시끌시끌하니까 이게 뭔 일이 있나 싶어서 왔다가 양과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금륜법왕한테 논개 작전으로 딱 끌안고 스플렉스 한 방 이렇게 빡 날리면서 누워가지고 시간을 잠깐 끌어줘요. 이 영감님이 그때 몽골 부대에 몰래 잠입하겠다고 했잖아. 그래갖고 그 몽골 부대에 잠입해 있었나 봐. 결국에 이 대장장이는 금륜법왕한테 공격을 받아서 죽는데 덕분에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양과는 소상자의 무기를 뺏어서 몽골군을 상대하는데 소상자 무기가 뭐였냐면은 그 봉인데 끝에서 막 그 도견기가 나오는 그런 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딱이지. 양과가 도견기를 이렇게 막 내뿜고 몽골군이 막 주춤한 사이에 자기가 타고 있는 노란말 불러가지고 일단 곽정을 얹었어. 그리고 나서 노란말한테 빨리 가라고. 어서 도망쳐라. 그러는데 얘도 뭔가를 아는지 양과가 안 타니까 안 간다고 막 버텨. 손님 다 타야 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과가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노란말을 때린다는 게 곽정이를 때렸네. 근데 여기서 순간 코미디인 게 한 대 맞은 곽정이가 인사불성이었다가 팍 맞고 하면서 정신을 차려. 그러더니 양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손으로 양과를 짜 해가지고 말 위에 올리고서 노란 말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곽정도 자기 빨간 말을 부르죠. 휘휘 해가지고 빨간 말을 부르는데 빨간 말이 나이가 많긴 하지만 얘가 영물이잖아. 그래서 속도는 노란 말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양과가 붙잡히지 않으려고 노란 말 위에서 빨간 말로 이렇게 탁 올라타는데 뒤에서 날라오는 금륜법왕의 금바퀴를 봐. 날카롭게 막 휴휴휴휴휴 날아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캡처해서 올리는 그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은 금륜법왕 패거리들이 약간 그 특촬물, 전대물에 나오는 그런 악당들 같기도 하고 금륜법왕은 바퀴를 팔에다 달고 있는 게 약간 캡틴 아메리카 같아. 그래갖고 약간 시대극인데 시대극 같지 않고 특촬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화질 안 좋은 거 빼고는 이질감이 좀 적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금륜법왕의 금바퀴가 그 빨간 말의 다리를 노리고 날아오지만 이 빨간 말이 죽기 살기로 달려서 결국에 금바퀴는 바닥에 떨어지고 양과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노란 말의 구슬픈 울음소리 하면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갖고 봤더니 노란 말이 화살을 맞고 쓰러져요. 그래서 양과는 노란 말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추격을 따돌리는 걸로 나오는데 개정판에서는 이 금륜법왕의 금바퀴를 노란 말이 맞더라고. 빨간 말 대신에. 아무튼 몽골군을 뿌리치고 양과가 탈진한 상태에서 저쪽을 봤더니 희미하게 말을 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이 몽골놈들 100분은 내가 지킨다! 이러다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검을 막 휘두르다가 평 하고 기절을 하는데 다가온 사람들은 양양성 사람들이어서 다행이었지. 그래서 기절한 양과를 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양과가 안 돼! 이러면서 100분은 안 된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양과의 헛소리를 듣고 황룡이랑 소용녀가 오는데 양과는 아직 정신이 제대로 안 돌아와가지고 소용녀를 보자마자 이 몽골놈들 우리 용 아가씨도 잡았냐?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내가 데리고 나가주겠습니다! 그런데 소용녀가 진정해라.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양양성에 있다. 그리고 황룡도 진정하려무나 이러니까 양과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한숨 더 질펀하게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황룡이가 나가려고 몸을 딱 일으키는데 지붕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양과가 진짜 잠 못 자겠네 이러면서 일어나고 소용녀가 걱정 말라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좀 쉬어라 지금은 누나가 지켜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 위에는 누군가 했더니 곽도왕자가 왔어. 자기가 편지를 들고 왔는데 여기 무슨 손님 대접이 이런 식이냐고 빈정거리지만 황룡이가 손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손님이 도둑놈처럼 지붕 위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곽도가 또 대꾸도 못하고 궁시렁거리면서 아래로 주섬주섬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 편지 곽정 대업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황룡이가 저 손님 대접 받고 싶으면 안으로 들어오셔. 그러니까 곽도가 여기 편지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황룡이가 귀한 손님이라며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곽도가 자고로 군자는 위험한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게 아니오. 이러면서 비웃으니까 황룡이가 아이고 야 어떤 군자가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황룡한테 말싸움을 거는 게 아니야. 본전도 못 찾지.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막 들이미는데 순간 얼굴로 타구봉이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와이씨 뭐야
그래서 허둥지둥 되는데 황룡이가 곽도를 공격한 게 아니고 그 편지 받아가려고 타구봉을 휘두른 거였어. 그래서 괜히 뻘쭘해갖고 아이씨 그러면 편지 전달했으니까 내일 저녁에 보자고요. 그러고서 가려고 하는데 황룡이가 괘씸하잖아. 아니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찻잔에 담겨있는 그 뜨거운 찬물 이거를 곽도한테 팍 부어버리는데 곽도가 막 안 뜨거 물을 왜 뿌려요? 그래서 주둥이로 막 이렇게 깐죽대려고 막 가려고 하니까 황룡이가 너 어디 가냐고. 좀 전에 네가 맞은 거 독약이라고 뻥을 칩니다. 너 그거 내가 해독약 안 주면 살이 타들어가서 결국엔 뼈만 남기고 죽는 독약이다. 그러니까 곽도가 깜짝 놀래. 근데 원래 곽도가 이런 걸로 속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얘도 약간 똑똑한 애거든. 근데 황룡 아빠가 황약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진짜 독약일 것 같았대. 그래갖고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황룡이가 예의를 갖춰야지. 공손하게 이 자식아. 그래서 곽도가 예, 소인의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막 굽신굽신거리고 황룡이가 구화옥로안 하나 던져주고 이거 씹어먹고 얼른 가라고 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리고서 편지를 보는데 금륜법사가 곽정한테 보내는 편지였어. 우리 곽정 대염님 어떻게 그렇게 또 빨리 가셨냐.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인사드리러 갈 테니까 너무 매정하게 대접하지 마시고 우리 좋은 시간 한번 보내봅시다. 요렇게 대놓고 쳐들어온다는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황룡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지금 곽정이는 중상을 입어서 못 싸우는 상황이고 양과는 아직 좀 그래. 물론 중간에 곽정이가 양과가 나 구해줬다 이렇게 황룡한테 얘기를 해서 황룡이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합니다. 양과한테. 그래서 양과한테 물어보니까 양과는 그 전에 곽정 막 죽이려고 까불던 거 생각나고 막 그래서 더 민망해갖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조카놈이 무능해서 백부님께 중상을 입히는 아주 큰 누를 범했다고. 아주 워딩이 엄청 겸손해졌죠? 근데 여전히 황룡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 이 자식이 또 말뿐일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직 몸도 회복이 다 안 돼서 칼 들려갖고 어디 내보내기도 좀 그래. 그래서 소영녀한테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소영녀 우리랑 같이 싸우자고 하는데 소영녀가 여기서 갑자기 선을 딱 그어요. 다른 사람 죽던 말던 난 상관없고 난 양과만 지키겠다고. 근데 그동안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게 얼만데 무전취식하겠다고 하면서 발 빼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황룡도 짜증이 좀 났을 거예요. 저도 그 마트 갔다가 내가 오는 길에 짐 잔뜩 들고 오는데 우리 집 애들이 막 나 몰라라 하고 막 내가 야 이거 좀 도와줘라 그런데 막 김 같은 거 가벼운 거 하나 들고 오면서 막 생색내면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영녀한테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방에서 둘이 따로 대화를 나누게 돼요. 황룡이 먼저 말문을 여는데 니네 우리 죽이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영녀가 깜짝 놀랐지. 그러면서 그냥 사실대로 말해. 맞대. 근데 나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양과하고 나하고 금륜법왕 쪽이랑 편먹고 왔고 양과의 다짐대로라면은 지난번에 몽골에 곽정이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곽정이가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도 다 죽어가는 몸으로 곽정이를 끌고 왔으니 이게 아마 원수지만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인물이니까 곽정이를 함부로 죽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소영녀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 황룡이가 깜짝 놀래. 왜냐면 꿍꿍이가 있는 줄은 알았는데 몽골하고 짬짬이가 있는 줄은 몰랐던 거지. 황룡이 양과가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며칠 쉬고 몸 좀 괜찮아지면은 우리가 오해를 풀자 그러는데 소영녀가 뭔 소리냐고. 그 사람 지금 7일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며칠을 쉬라는 거냐. 그래서 황룡이 의아해하니까 소영녀가 그동안의 일, 절정곡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양과의 상황을 들은 황룡은 감동하지.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곽정을 구해온 거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가 아니지. 곧 죽을 거니까. 자기 목숨하고 맞바꾼 거지. 그래서 황룡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소영녀한테 깜짝 놀랄 제안을 해요. 내일 양과랑 힘을 합쳐서 금륜법왕으로부터 곽정이를 지켜주면 내 목을 주겠다고 그래요. 소영녀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황룡이 네가 양과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내 남편하고 딸을 사랑한다. 양과가 여태까지 몇 번이나 목숨을 걸고 곽정이를 지켜줬는데 내가 양과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시간 모자란 거 걱정 말아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빨간 말, 그거 너 타봐서 알지? 엄청 빨라. 쉬지 않고 가면 3일이면 절정국 간다고. 그리고 구천리 죽은 거, 양과 아빠 죽은 거, 내 남편 상관없고 다 내가 그런 거니까 가서 구천척한테 얘기 잘하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나서 둘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면 땡큐고 둘이서 산속에 숨어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멋있더라. 이거 참 책으로 한번 이 부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황룡의 그 기계, 각오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은 소용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라고, 그럴 순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곽부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 근데 나는 여기서 곽부가 밖에서 황룡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그럴 순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그래서 황룡을 말리는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무시 오빠들 지금 밖에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때 소용녀는 뭐 남이 싸우던 말던 죽던 말던이니까 나는 양과나 보러 가겠다 라는 건지 방에서 슉 나가버리고, 황룡은 곽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뭔 뻘짓을 하나 싶었는데 뻔하지. 곽부 때문에 그냥 계속 싸우잖아요. 황룡 입장에서는 셋 다 철딱선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곽부가 지 엄마 닮아서 한마디를 안 지으니까 야 속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라 해가지고 보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홀로 남은 황룡이 내 인생 진짜 빡세다 하면서 눈물 한번 훔치고 우리 오빠한테 가지. 곽정 오빠한테 가보니까 곽정이는 가만히 앉아서 운기를 하고 있고, 황룡한테 걱정 말고 둘째 태어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몸조리 잘 하라고 둘이서 애틋한 눈빛을 보내고, 곽정이 양과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 때마침 양과가 이렇게 짠! 나타나갖고 백부님 제가 성 한 바퀴 둘러봤는데 몽골놈들 아직 없습니다! 하면서 완전 충직하게 태도를 바꿨더라고. 이게 보니까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하고 죽으면 나의 삶이 헛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완전 고쳐먹은 거였어. 그리고 양과가 소용녀를 찾아 나서려는 순간 저쪽 옥상에 금륜법사가 딱 나타나서는 하고 웃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애처가 곽정이 성취하는 몸으로 황룡이를 탁 당겨서 내 뒤로 끌어당기니까 황룡이 곽정한테 양양성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당신 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곽정이 손을 탁 놓으면서 그렇지, 나라가 중요하지. 이 얘기를 하는데 양과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완전 맑아져. 왜냐면 사실 그 마음 한구석에 곽정이를 구해주고 곽정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곽정 부부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곽정이 말했던 의협심이 있는 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분골쇄신해야 된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어린 시절에 그 도화도에서 황룡이 읽으라고 했었던 그 책들 있잖아요. 그 책에 있었던 그 명언들이 딱 떠오르면서 찰나의 순간에 그야말로 협객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나 할까? 그리고 나서 황룡이랑 곽정한테 가고 걱정 말라고 하고 금륜법왕을 만나게 되죠. 금륜법왕이 야 이 박쥐 같은 놈아 이러는데 양과가 맞대, 내가 지금 귀신에 씌였는지 나도 모르게 그때 곽정을 구했다. 근데 와가지고 양양성에서 곽정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륜법왕이 의심을 거두지 않으면서 뭐 사실이야? 너 그러면은 내가 그놈 찾아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양과가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금륜법왕이 네 놈이 참 더 곽정이를 공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양과가 내가 언제 곽정 공격한다고 했냐. 그러니까 아니 그럼 누굴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륜법왕한테 칼을 쫙 휘두르면서 당연히 너 아니겠냐. 멋있는 장면이 있지. 그리고서 금륜법왕이랑 양과의 그 싸움이 이어집니다. 마치 그 소년 만화처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일단 곽정이랑 황룡은 집 방 안에 있어. 곽정 운기를 하고 황룡은 곽정 곁을 지키고 있고, 양과는 금륜법왕이랑 싸우고 소용녀랑 주자류는 각각 나뉘어져가지고 다른 패거리들이랑 싸우게 됩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금륜법왕이 자기가 밖에서 들쑤시고 다니는데도 곽정이가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이번엔 작전을 바꿔 여기저기 불을 지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불길이 솟아올라서 막 성안이 정신없어지니까 양과는 곽정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황룡한테 내가 저 적들을 유인할 테니까 얼른 도망치시라고 하고 밖에 있는 병사 혈도를 탁탁탁 찍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곽정이 모자 뺏어서 싹 씌운 다음에 탁 엎어가지고 곽정이를 업고 가는 것처럼 도망치는데, 나는 이 병사가 처음에는 몽골 병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책을 보다 보니까 딱히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황상 금륜법사가 병사를 안 데리고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거기 근처에 있던 송나라 병사가 아니었을까. 근데 뭐 아무튼 그때 밖에서 곽부랑 소용녀가 금륜법왕 일행을 맡고 있는데 금륜법왕이 보니까 저기 양과가 곽정이를 업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패거리들을 불러 휘익 해가지고 패거리들 모조리 불러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양과를 쫓아가고 그때 마침 집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응애 응애 곽정하고 황룡래 둘째가 태어난 거였어요. 이게 경사지, 경사. 근데 타이밍은 좀 안 좋았지. 그래서 곽부랑 소용녀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과는 금륜법왕 패거리를 줄줄이 달고서 막 여기저기 도망치는데 이게 또 고묘파가 경공이 뛰어나잖아요. 하지만 이게 또 경공이 뛰어나더라 하더라도 결국에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과가 잠깐 고민하더니 금륜법왕 일행한테 얘따 받아라 곽정이다 그러면서 집어 던져. 근데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이게 사람이 뭐 하나에 꽂히면 앞뒤 안 보이는 것처럼 던져지는 사람이 분명히 곽정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금륜법왕 패거리가 각자 팔다리를 붙잡고 내가 잡았다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막 잡아당기다가 여기 좀 끔찍해 갑자기. 그 병사 몸이 세 갈래로 찢어져 버리게 돼. 근데 그것보다 금륜법왕 일행은 얘가 곽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다시 양과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금륜법왕이 잔머리를 굴리는데 양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과가 나타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자기가 곽정하고 싸우는 것처럼 곽정 덤벼라! 막 이러면서 막 무기로 막 괜히 막 무기들끼리 부딪히고 해서 무기 부딪히는 소리도 내고 그러면서 싸우는 척을 하는데 요 얘기를 들은 양과가 깜빡 속을 뻔했는데 금방 속임수인 걸 알아채고서 이렇게 숨어 있고 양과가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금륜법왕이 그러면 곽정이를 끌어들이려고 양과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이러면서 양과랑 싸우는 척을 하는데 오라는 곽정이는 안 오고 갑자기 소용녀가 칼 들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양과도 이제 숨어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갖고 둘이 나서가지고 함께 옥녀검법을 시전을 하게 되는데 금륜법왕이 그걸 보고 참 내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죽게 생겼구만 근데 순간 소용녀 품에서 깐난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황룡 애를 소용녀가 데리고 온 거지. 그래서 애 우는 소리에 금륜법왕이랑 양과도 놀래. 그래서 아니 갑자기 애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무슨 애인가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애를 데리고 있으니까 싸울 때 계속 신경 쓰이잖아 소용녀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옥녀검법의 위력도 약해지는데 이것도 김용 선생님의 능력이야. 옥녀검법이 일단 최강 검법이긴 한데 자꾸 뭔가 제약을 하나씩 주잖아요. 절정곡에서는 독 때문에 서로를 신경 쓸 수 없게 하고 이번에는 애기 때문에 옥녀검법을 제대로 못 쓰게 하고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튼 애 때문에 옥녀검법의 위력이 약해지는데 그 와중에 소용녀가 양과한테 빨리 애기 데리고 절정곡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용녀 생각은 이랬어. 곽정하고 황룡이 목을 들고 가지 않더라도 둘의 아기를 데리고 가면 대충 말만 잘하면 죽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고 나서 절정단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회복되면은 그때 눈치 봐서 애기 데리고 도망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양과는 생각을 고쳐먹었잖아요. 소용녀 생각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독제를 얻고 나면 나중에 곽정한테 면목이 없을 것 같았던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난 그렇게 해서까지 낳고 싶지 않다. 그리고 소용녀는 그런 양과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옥녀검법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금륜법왕의 공격으로 양과가 안고 있던 아기를 놓쳐버리게 되는데 셋이 어떤 그 건물 지붕 위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애가 막 안 돼 애기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누가 애를 탁 낚아채는데 누군가 봤더니 이막수가 나타나가지고 애를 낚아채갖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들 뭐 아이씨 뭐야 쟤 또 어디서 나타났어 이러고서 막 이막수를 쫓아가는데 웃긴 게 이막수는 이 애가 양과하고 소용녀 사이에서 태어난 애로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가면서 우리 고묘파 여자들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놈이랑 뒹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애까지 낳냐고 그냥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니까 소용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막 들은 채도 안 하고 막 애기 데리고 가버려. 그리고 양과랑 금륜법왕은 곧바로 이막수를 쫓아가는데 소용녀는 조금 늦게 쫓아가거든요. 이거 왜 늦게 쫓아가는지는 뭐 이렇게 안 나와. 뭐 놓쳤는지 뭐 했는지. 그래서 뒤늦게 말을 타고 쫓아가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양과랑 소용녀의 비극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이막수를 쫓던 금륜법왕이 한참을 가다가 이막수랑 싸우게 되는데 금륜법왕이 내공이 훨씬 위였거든요.
그래서 이막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금륜법왕이 애기는 공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도 그럴 게 금륜법왕은 애기를 인질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애기가 죽으면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를 방패 삼아서 금륜법왕을 막고 있었대. 때리려고 하면은 애기 맞아도 괜찮아? 좀 때리려고 그러면 애기 맞아? 이러면서 막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막수한테 금륜법왕이 에베베베베 하고서 재빠르게 애기를 낚아채는데 낚아챈 애기를 들고서 아하하하하하 야, 너 진짜 사람 애먹이는구나 이러면서 안도하는 사이에 옆에 숨어있던 양과가 재빠르게 샤샤샤샤 가가지고 애를 또 인터셉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륜법왕이 이러는 거 어딨냐고. 애기 내놔! 이래가지고 양과랑 싸우는데 양과가 금륜법왕 이기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이막수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잖아. 그래서 이막수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막수가 내가 왜? 시큰둥해. 그러니까 양과가 그러면은 애기 데리고 도망가라고. 내가 지금 금륜법왕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륜법왕의 목적은 애기라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의 그림이 이막수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양과랑 이막수가 그 느슨한 연대를 맺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도망치던 두 사람은 동굴로 숨게 되는데 양과도 그렇고 이막수도 그렇고 고묘에서 훈련을 해갖고 어두운 곳에서도 눈이 잘 보이는 편인데 금륜법왕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걸 어쩌나 싶은데 금륜법왕 패거리 중에 한 명이 와요. 그 저번에 곽정이 옆구리 찔렀었던 그 니마성이라는 애. 얘는 이후에도 나오니까 이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동굴에서 어떻게 도망칠까 고민하던 양과가 이막수한테 그 독침 달라고 그래요. 그 왜 그 맨 처음에 그 이막수가 들고 다녔던 독침 있잖아요. 그 무삼통 와이프도 무삼통이 맞은 독침에 그 독 빼주려다가 죽기도 했고 어린 양과도 그거 잡다가 손 시커멓게 됐잖아. 그거를 독 묻어있는 뾰족한 부분이 위로 나오게 해서 땅에다 묻어도 부비 트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 나서는 둘이서 싸우는 척을 해. 이막수가 으아 내가 오늘 네 손에 죽지만 너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니까 금륜법왕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니마성이랑 들어오다가 양과가 설치한 부비 트랩을 밟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싱겁더라. 난 그래도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오다가 그냥 밟아.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 둘 다 독에 당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금륜법왕이 먼저 딱 밟았어. 그래서 따끔한 거야. 그 다리가 약간 찌릿찌릿해. 근데 나 혼자 당하기 싫어서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니마성도 밟아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마성이 나중에 알고서 아니 이걸 말해줘야지 왜 말 안 해주냐. 그러니까 금륜법왕이 곽정이다. 그래갖고 니마성이 어디? 그러는 사이에 금륜법왕이 니마성 발로 뻥 차려다가 니마성이 눈치채고서 막 둘이서 엉켜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다가 근처 계곡 밑으로 둘이 같이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잠시 뒤에 계곡 밑에 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걸 발견하고는 양과랑 이막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걔네가 없으니까 여길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양과가 아이는 소용료랑 나의 아이가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데 이막수는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양과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대신 뭐 지금 애 밥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둘이서 사이좋게 일단 민가를 찾아가는데 어디 집에 가보니까 젊은 여인이 아이한테 젖을 물리고 있었는데 이막수가 이게 또박또박 가서는 젖을 먹고 있는 애를 뺐더니 바닥에다 집어던져. 그리고서 곽정 둘째를 건너면서 전 물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또라이 같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이막수가 그동안 그 캐릭터가 있는데 갑자기 가갖고 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애한테 젖 좀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아무튼 내 애가 내던져진 상황에서 내 애를 던진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애 엄마가 알겠다고 하겠어? 다시 자기 애한테 가서 젖 물리려고 하니까 이막수가 집안 사람들 죄다 몰살시키고 집에다 불도 질러버려. 그걸 보고서 양과가 야, 이 여자 진짜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건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용히 뒤를 따라가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표범을 만나는데 그중에 어미 표범을 양과가 죽이진 않고 엄청 두들겨 패. 두들겨 패더니 입이랑 다리를 묶고 표범 젖을 애한테 물려. 양과는 양과대로 미쳤어. 둘 다 미친 애들이야. 나는 표범 젖이 어떤 맛일까 하나도 안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동굴에서 잠을 청하는데 이막수랑 아기는 동굴에서 자라고 하고 양과는 밖에서 소용료가 자던 것처럼 밧줄을 딱 연결해갖고 잠을 자게 됩니다. 새벽에 양과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독수리 울음소리
빽 하는 독수리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가지고 그 소리를 쫓아가는데 숲을 뒤지던 양과가 깜짝 놀라거든요. 가보니까 사람만한 거대한 독수리인데 그 곽정래 독수리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였던 것 같아. 곽정래 독수리가 검독수리 같이 생겼다 치면은 얘는 대머리 독수리 같이 생긴 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크기나 움직임이나 이게 딱 봐도 영물인 친구인 거죠. 그리고 양과가 보고 있을 때 독수리한테 독사들이 막 달려들거든요. 그때 이 독수리가 부리로 다 쪼아서 죽여버려. 그리고 나니까 그 책에서 이무기라고 표현되는 만큼 그 거대한 뱀이랑 싸우는데 이때는 양과가 그 군자검을 빼들고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양과 팔을 이렇게 탁 쳐버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군자검이 뿅뿅뿅뿅뿅 날아가 버리고 조금 고생하긴 하는데 결국에 이무기를 무찌르고 양과가 신기해가지고 가가지고 인사를 해. 아, 독수리 형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날개로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토닥토닥 해줬대요. 그리고서 양과한테 따라오라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더니 어디론가로 가는데 독수리인데 날진 않고 그냥 이렇게 갔나봐. 그냥 가는데 양과가 신기하게도 독수리가 얼마나 빠른지 경공술로 따라가야 겨우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빨랐다. 그렇게 안내받은 어떤 동굴 안에서 양과는 누군가의 무덤을 발견하는데 무덤이 있는 동굴 벽에 어떤 글이 써 있었냐 하면은 요런 글이 써 있었어. 강호를 종횡무진한 지 30년. 모든 원수와 도적을 죽이고 영웅들을 물리쳤다. 평생토록 적수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라는 글과 함께 그 밑에 글쓴이 이름이 써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건마 독고구패. 이 이름이 써 있었어. 와, 나 이 사람 이름이 여기서 나올 줄 몰랐네. 아무런 기대 없이 봤다가 이 이름 나오니까 도파민이 한번 쫙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구패가 패배를 구한다, 패배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지도 몰랐어. 와, 이 얼마나 이 시건방진 이름인가. 동시에 엄청난 실력이 아니고서는 감히 지을 수 없는 이름.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그 천하오절보다 강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나무위키 보니까 시기상으로 천하오절보다 더 옛날 사람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뭔가 그 거대한 떡밥을 뿌리는 만남을 뒤로 하고 양과는 독고구패의 무덤이 있는 동굴을 나와서 이막수하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가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독수리 형님한테 형님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독수리가 안 간대. 그래서 그냥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 보다 해갖고 형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고서 일단 자기는 이막수랑 아기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양과가 동굴에 오니까 이막수가 한마디 해요. 야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밤늦게 여기 무슨 원귀가 있는지 자꾸 이상한 한숨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양과가 그러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애 좀 봐달라고 하고 나가서 누가 이렇게 한숨을 쉬나 봤더니 여기서 갑자기 무삼통이 등장합니다. 무삼통은 여기에 왜 나타났냐. 무삼통이 작중에 등장했었던 마지막 장면이 초반에 이막수 독의 아내를 잃고 정신 놓고 떠돌아 다니는 게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영웅대연 때 주자류랑 그 어부 아저씨가 같이 왔잖아. 그때 끝나고 나서 어부 아저씨가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뭐 네트워킹하고 뭐 만나고 하다 보니까 무삼통 같은 사람을 봤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내 사제를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무삼통을 만났어. 그러면서 너 아내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너 아들들도 있지 않냐. 네 아들들 곽정이 데려다가 잘 키웠고 지금 몽골 놈들 때려잡는다고 양양성에 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무삼통이 양양성으로 왔는데 그때가 마침 금륜법왕이 들이닥쳐갖고 난리 피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정신없는 통에 주자류하고 곽부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스몰 토크를 잠깐 하고 내 아들들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곽부가 두 오빠가 나를 두고 둘이서 한 명이 죽는 캐삭방 대결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무삼통이 가보니까 저기서 다 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죽자고 싸우는데 그걸 보고 무삼통이 예끼 놈들아 하면서 말리고 잔소리를 했지만 이 자식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라도 곽부 얘기만 나오면은 막 서로 죽자고 달려들어가지고 무삼통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양과가 이대로는 둘 수 없어서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무삼통한테 저기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해요. 조금 있다가 무시영제가 도착해서 곽부를 걸고 둘이서 캐삭방 대결을 하는데 양과가 잠깐 구경하다가 무시영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입을 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니네 헛수고하지 말아라. 곽부는 나랑 결혼하기로 했고 백부님이랑 백모님 이미 나에게 뜻을 밝혔다. 너네도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형제가 서로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은근히 곽정이랑 황룡을 장인 장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시 형제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래, 깨끗하게 포기하기로 하고 악수를 하니까 그때 이제 뒤에 숨어있던 무삼통이 나와갖고 그래! 그래야지! 우리 사이좋게 한번 지내보자. 아들들하고 어깨동무하고 양과한테 양대여,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이러니까 무시 형제가 뭔가 쎄하잖아요. 은혜는 뭔 은혜야? 그래가지고 양과를 추궁하다가 결국에 또 무공으로 승부를 보는데 그냥 뭐 양과가 발라버려요. 그리고 무삼통도 너네한테 관심 없는 여자 때문에 형제가 목숨 거는 거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무시 형제도 결국에는 아버지! 그리고 무삼통도 아들들아! 이러면서 다시 한번 삼부자가 철의 단결을 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떡밥 하나가 뭐냐면은 양과가 곽정이랑 황룡을 장인 장모라고 부르고 뭐 곽부랑 결혼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딘가에서 소용녀의 목소리로 들리는 한숨 소리가 한번 싹 나요. 아휴 하는 소리가 들려. 양과가 그걸 듣고서 용화가 신가? 하는데 그때 이후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아무튼 아들들과 관계를 회복한 무삼통이 우리 부자의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뭐냐면은 바로 무삼통의 아내이자 무시 형제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죽인 원수 이막수를 찾아서 우리가 작살내자! 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그때 동굴 속에서 하면서 이막수가 아기를 안고 등장을 하는데 이막수의 모습을 보고 무삼통이랑 무시 형제 눈이 뒤집어지지. 그리고 이막수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아기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양과가 이막수한테 400, 아기는 제가 안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시 삼부자는 아니 양과랑 이막수랑 친한 사이야? 둘이 무슨 사이인데 왜 400이라고 부르지? 그러면서 양과를 경계하는데 이거는 이막수의 꼼수였던 거지. 동굴 안에서 지켜보니까 무삼통 부자를 자기 혼자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니까 양과하고 친한 척을 해서 교란시키려고 했던 거였어. 그래가지고 양과가 애기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애기를 이렇게 막 더 막 이렇게 보여줬겠지. 양과한테 막 애기 잘 있다 막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그런 작전은 적중했고 무삼통이 자기가 이막수를 막을 테니까 무시 형제한테는 양과를 상대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복수를 하려는 무시 삼부자와 아기를 지키려는 양과 그리고 정신 나간 이막수 과연 셋은 서로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소용녀는 어디로 간 것인가? 뒤로 갈수록 재밌어지는 신조협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